안녕하세요. 백만송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명상을 하신 아주 평범한 분들을 초대해서 명상 관련 후기를 들어보는 게 저희 채널인데요. 진짜 이분들은 평범하고 어떤 전문적인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후기야말로 진짜 전문가도 흉내낼 수 없는 찐 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성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유기농 식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초록말? 네, 초록말 대구에 송현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초대한 췌장암 관련 그 극복을 말씀해 주신 그 한송이님의 배우자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대구에서 조그만 기업에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거기서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추운, 지금도 생생하네요. 1월 10일 날인가 한겨울 날인데 진짜 온도가 제가 와서는 한 영하 10도, 15도 떨어졌었는데 현장을 제가 한 분 이렇게 돌고 난 뒤에 사무실을 딱 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까맣게 아무것도 없고 옆에 사람 소리도 들렸다가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느낌상으로는 이게 이제 과로사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직시를 하면서 빨리 응급실로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제가 실려가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이거나 이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어쨌든 검사를 그렇게 다 하고 몸에는 전혀 문제 없다. 너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집에서 일주일만 쉬면은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료를 했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전혀 차도는 좋아지지 않고 자꾸 나빠진 상태가 됐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또 한번 제가 종합병원 가서 맡아보니까 결과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직 뇌 쪽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한 30% 정도가 좀 부족하다.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냥 집에서 가가 쉬면은 다 회복이 된다. 일단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거기 다 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서울대학병원을 또 찾아가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도 가도 역시 몸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약을 안 줘요. 약 드실 것도 없다. 검사 결과는 몸이 아주 정상이다.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모션을 하는 것처럼 얼음장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님들이 그렇게 판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잘한다 하는 한의원을 제 몸을 임상실험을 맡긴 적이 2군데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이렇게 이제 친척들 이런 데 이제 많이 알렸어요. 자세히는 안 알렸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다 이런 데 좋은 거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이제 어디 아는 지인이 어디 그 신문 한번 보라고 그 신문에 너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문인데 하니까 벌써 한 1, 2주 지났는 신문이에요. 매일 나오는 신문인데 그 신문을 어디 찾아보래요. 그 신문이 전체가 내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이제 구하러 해가 그 신문을 구했죠. 구해서 딱 보니까 처음부터 적어놨는데 그 전면을 4면을 다 적어놨어요. 빡빡하게 논문이 실린 거예요. 그 논문을 제가 상세히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내가 고통받는 거 그게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진짜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그걸 한 잔 안 빼고 다 읽었거든요. 그러고는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 예약을 했어요. 그 어쨌든 대학병원에 류마티스 과장님이랐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약 날짜가 돼가 제가 찾아갔죠.
어느 지역이었어요? 대구예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류마티스가 정부에서 류마티스 그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분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가 신문을 들고 갔어요. 네. 교수님 이거요. 제가 이거예요 하면서 신문을 이렇게 미니까 그래요 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저는 죽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류마티스하고 무슨 피부 뭐 체크하는 거하고 막 쭉 검사를 하고 알레르기 하고요.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류마티스 없어요. 알레르기 없어요. 어때요? 판명을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수님 논문에는 류마티스든지 이런 거라든지 없을 때는 거기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근육이 굳는 거.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톱으로 도리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정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이제 교수님이 딱 판명하는 거는 그거라서요. 섬유 건통 증후군. 섬유가 자꾸 굽고 네. 통증이 엄청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겠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약을 또 받아주니까 제가 많이 보던 약. 이 약을 왜 주세요? 제가 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머니 약을 딱 꺼내가 보여줬어요. 네. 그게 정신병원 약이에요. 아, 정신질환약. 그래서 약간 뭐 안정제겠죠? 예, 정신과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먹고 있는데 이걸 또 주시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 약봉지를 미니까 뭐냐 여기 건통증후군 류마티스 과장님은 이걸 4분의 1 동가리를 저한테 처방을 했는데 제가 하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정신과 약을. 네. 그래서 이거 정신 무슨 질환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 종합대학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계속 판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들한테 가서 이게 어떤 질환 거냐 제가 자꾸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거는 대학병원에 와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병원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추천받은 게 거기 동산병원 정신과 교수님이라서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진료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벌써 이제 저 나름대로 이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불면증이 굉장히 무서운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불면증이 시작되면 다른 병은 따로 없다. 예, 그거는 뭐 누구나 거기를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 계속 1개월, 2개월, 1년, 2년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증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7층에 살다 그랬잖아요. 아파트에서 밑에서 애들이 엘리베이터하고 집사람을 태우고 나면은 저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타고 갑시다 하고 어디 갈 일 있어가 딱 오면 애들하고 딱 태우고는 저는 출발하면 계단으로 내려와요. 그 이유가 나가면은 그 폐쇄증이 있어서 폐쇄공포증. 네, 폐쇄공포증인가 또 거기 있어서 제가 거기를 못 나가요. 그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또 이렇게 가면은 그 광장공포증 거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서 제가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 가슴이 숨을 못 쉬도록 가슴이 쏟아해요. 심장이 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높은 데로 올라갔으면 밑을 못 보겠죠. 요즘은 잘 올라가고 잘하지만 진짜 그런 상태. 거기에 교수님이 과 약을 제가 받아서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뭐 2알을 주고 3알을 주고 했는데 2알을 먹고 제가 차를 딱 핸들을 잡으면요 이 정신과 약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 차가 공중으로 붕 올라갑니다. 네. 운전해가 시동을 딱 끌고 나오는데 도로에 4차선 도로 딱 오면 제 차만 공중에 있어요. 다른 차는 다 밑에 있어요. 차가 날라요 공중에서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정신이 그러니까 내가 혼미한 거죠. 혼미하면서 기분이 좋다 그래야겠죠. 그러면서 다 이 세상이 내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가 차가 받치는지 안 받치는지 감을 못 잡아요. 제가 그 약을 먹고 앞에 차를
두 번인가 세 번을 박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앞에 차가 내가 위에 있으니까 앞에 차가 안 받치겠죠. 네. 근데 꽝 소리가 나요. 앞에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야, 그러니까 정신과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정신과약이 무서운 걸 알았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신경과 가서 이 팔 다리가 자꾸 저리면서 마비가 되니까 그때 여기 전기 치료를 어깨 쪽하고 손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흐르도록 하는 그런 걸 제가 치료를 매일 가서 그 했어요. 주사 바늘을 어깨 쪽하고 먼 쪽하고 끝 쪽하고 발끝하고 다 꼽아놓고 전기를 찌릿찌릿 흘리는 거죠. 치료도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이게 고문이랐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이걸 풀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또 잘 안 되는 추천받아가 그런 정도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섬유곤통 정원군 약을 못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할 거 없다. 반신욕하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하라고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제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하고 통증을 덜 하게 하는 거는 제가 벌써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견디는 거예요. 네. 막 엄청난 통증을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흐릿하게 이제 제가 봐서는 한 30% 정도 정신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100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처럼 그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24시간 제가 보기에는 24시간에 잠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깜빡잠만 자는 거예요. 깜빡잠만 자고 이제 잠이 자리에 누우면은 처음에는 막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고 해요. 나중에 되면은 네.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세를 부동 자세라 그러죠. 꼼짝도 안 하고 자는 자세를 잠은 안 자는데 머리는 온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렇게 부동 자세를 취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움직여야지 머리는 머리에서는 움직여야 된다고 지시를 내려요. 근데 팔다리는 말을 안 들어요. 아침에. 내 팔다리가 아닌 거예요. 네. 나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머리에서 계속 지시를 내려요. 근데 팔다리는 손가락 한 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입이 살아서 여기까지 죽으면 참 좋은데 입이 살아서 옆에다가 빨리 다리 팔 빨리 주물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부인. 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옆에 머리를 막 박아요. 그러면은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바로 막 주물러요. 네. 매일 하던 거니까. 그럼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셨어요? 3년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집사람이 주물러서 매일 나를 살려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아마 내 옆에 사람이 없었더라면 혼자 있었더라면 그렇게 죽는 거겠죠. 네,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이제 제가 보기로는 심장 쪽으로 네. 올라서 마지막에는 심장이 멈춰지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네. 물에 빠지면요. 네. 아니 거기 물에 안 빠져도 진짜 입만 살아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들도 가면 제일 마지막에 네. 이 하체는 다 죽어요. 맞아요. 하체는 다 힘이 빠지고 없는데 팔은 멀쩡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허리까지 속 오면은 하체가 다 못 움직이는데도 앉아서 식사를 해요. 사람들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굳어오는 게 동작이 서서히 오고 다리보다 손이 좀 늦게 오고 굳는 게요.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여기 어깨까지 다 굳고 입하고 머리 쪽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얼굴하고 입하고 머리하고 심장만 살아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걸 실제로 막. 그걸 매일 느끼는 게 그거라서요. 제가 살아있는 거는 옆을 보기는 보는데 옆에를 보고 뭐를 해야 되겠는데 네. 옆에서 자고 있으면요.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고 싶어요. 네. 5시 됐는데 집사람은 7시까지 자야 되는데 나는 일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2시간을 보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못 깨우는 거예요.
그걸 자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12시간 일을 할 거니까 이 주물러라고 깨우지를 못하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아, 깨울 수는 있었는데 깨울 수는 배려를 있는데 해주신 거네, 그죠? 예, 고통스러우셔도. 너무 할 수가 없고 제가 깨워버리면 2시간 못 자잖아요. 사모님 아셔야겠습니다. 어. 그 고통스러운 중에도 또 주무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네요. 그죠? 그러시다가 이 맘수리 명상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가게가 유기농 가게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그 이제 한 누님이 지인분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암 수술 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회복되는 거 그 과정을 우리 처음 할 때부터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잘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픈 모습을 그분은 옆에서 본인도 아프면서 이걸 이제 열심히 잘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 사람한테 그러면은 마음 수련 한번 믿져봐요 번전인데 네. 거기 어쨌든 한번 어깨라도 데리고 와봐라. 예약을 집사람이 해놨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명상도 내 몸이 아프니까 명상이라는 명상은 제가 또 다 해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것도 평생 외운 것도 공부해가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집사람이 그냥 가게 한 번만 좀 와봐라. 내가 문 닫는데 좀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 제가 이제 집사람들이 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차를 태워가 내 마지막 소원인데 여기 한 번만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간 데가 이제 마음수련 센터예요. 그래 가니까 그 누님도 계셨고 또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때 당시에는 5분을 제가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헐렁헐렁하게 이게 기운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썩 넘어가 버려요. 네. 제 상황을 잘 들으시고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고 제가 앉아가 하면은 스르륵 넘어가는 것도 다 하시니까 누가요? 거기 이제 제가 센터에 갔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네. 앞에서 이제 설명을 이런 건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미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도와주려고 미리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자분이 딱 대기하고 그 또 지인분은 또 옆에서 또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갔더니 아마 힘없고 앉아있기 힘들면은 누워가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앉아있다가 진짜 그날 누웠는 것 같아요. 네. 누워가 있는데 한 20-30분을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 설명을 하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설명도 귀에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제가 가자 하면서 나오니까 집사람은 방 안에 없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이제 오면서 집사람이 차 타고 오면서 내가 3개월을 등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없는 돈이니까 내일 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내일 가든지 안 가든지 등록해놨으니까 가든지 말든지 하시라. 저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제가 모르는데 집사람이 돈을 이렇게 내놨고 이러면은 제가 화를 낼 건데 이제 화낼 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바시체예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봐야지 그러고는 뭐죠. 집사람이 9시 출근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9시 돼가 집사람 차 끌고 가면은 나도 내 차 끌고 이제 그냥 센터로 오고 그 집자태라서 제가 걸어서도 올 수 있는데 괜히 차 끌고 거기 세워놓고 제가 또 뭐 할 거 있는가 싶어가 이게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 실상은 할 관계도 없는데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 그래가 와가지고 9시부터 와서 저녁에 마지막 타임이 10시 반에 끝나는 거 이랬어요. 그때까지 센터에서 저는 점심을 다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로 번전 찾았죠. 본전 얼마 내놓으시고 그렇게 많이. 돈들도 안 되라고 네.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정상도 안 하고 가면은
앞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저는 누워서 벌써 쓰러져 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지만 어떤 분은 딱 앉아가 이렇게 명상을 해야 명상이 될 건데 저는 쓰러져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누워서 이쪽으로 구불렀다 절로 구불렀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저거 어째 돈은 내놨는데 집에 가서도 못하겠고 집에 아빠가 보기 가지도 못하겠고 제가 집에 가면은 이 명상했는 거에 대해서 집사람이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고 저도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저는 명상해봐 명상센터 가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왔는 것 같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쓰러져 있다가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또 저녁 먹으라 하면 또 저녁 먹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마지막 타임하고 집에 간다 하면 저도 난리 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먼저 가가 문 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이제 뭐 와가지고 보이기는 집사람이 봐도 이 명상하러 갔는데 보이기는 상태는 내 똑같아. 저 도대체가 뭐 하는가 이래 싶었죠. 저도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가서 저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시비 걸고 제가 네. 삼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시비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침대에 누워서 늘 아파하던 내가 어느 날 일주일 한 1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저녁에 와서 누웠다가 눈을 떡 뜨는데 제 눈앞에 집사람이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면서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죽어서 나는 이게 이제 혼인 줄 알았어요. 혼인데 진짜 집사람이 나 더 위에서 내려보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 내려보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당신이 잤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새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밤새 제가 와서 저녁에 아파서 밤새 저는 아파서 이걸 안 굳게 하려고 밤새 막 흔들어요. 흔들다 이게 자꾸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발버치기도 하고 팔도 흔들고 손도 흔들고 옆에서 사람이 잠자려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움직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내가 살라고 계셨다, 그죠? 안 죽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가장인데 그랬는데 더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집사람을 보고 네. 야 이거 그래서 진짜 잤대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불면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이제 몇 시간을 주무시게 되신 거예요? 어쨌든 저녁부터 한 6, 7시간을 잤는데 제가 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몸이 굳어야 되는 몸이 네. 몸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안 죽는구나. 네.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한 20년 가까이 늘 서울서 신경 써가면서 그걸 내가 그렇게 자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 자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자는지 너무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신나잖아요. 명상하러 가서 가면 역시 또 퍼져요. 또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다가 밥 먹고 하면서 이제는 가서 제가 청소도 하고 가서 바깥에 복도도 썰고 그 다음에 이제 밥 한다 하면은 옆에 가서 뭐 따담을 거 있으면 양파도 까주고 제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좀 피곤해도 한 개 깔고 또 누워있더라도 어쨌든 이제 내가 그걸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걸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저녁에 오면은 여지없이 자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지없이 제가 자는데 내가 잔다 안 잔다를 이 의식도 없어요. 아침에 원래 잘 때도 잔다 안 잔다 이런 의식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왜 잠 안 오면 막 100개 100도 세하고 자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없어요. 누웠다 하면 저녁 아침에 이거 아프면 뭐 약까 죽으면 뭐 약까 그 다음에 이거 내일 아침 내가 깨어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명상을 안 했어요.
네. 내 명상 안 했어요. 명상도 안 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안 했는데 명상센터만 갔어요. 네. 가가지고 내가 12시간 이상은 명상센터에 있었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명상하는 옆에서 내가 누워서 자든지 옆에서 누가 명상 설명을 하든지 네. 제가 들리든지 말든지 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12시간 이상을.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내가 안 해도 네. 이게 나도 모르게 명상이 되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거 잘 자는가, 너무 잘 자니까 이제 어느 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너무 잘 자니까 몸도 이제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네. 많이 회복되고 이제 제가 그 명상하러 가서 그 지인분이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저녁에 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오늘 좀 어때요?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하니까 내가 일주일 지나고 10일 때가 내가 잠을 잤어요 이야기하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잠자면은 몸은 좋아진다. 당연히 좋아지. 이제는 정신과 약 그거 올부터 써봐봤어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걸 먹으니까 안 먹으면 제가 진짜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 약 먹는 약을 다 끊었어요. 딱 놔버리고 이제는 이 전기 치료하러 가는데 신경과 거기도 안 갔어요. 아무 병원도 안 가고 이제 오직 거기 가서 명상센터 가서 병원 갈 시간 돼도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병원 예약도 안 해요. 이제 회비 많이 내셨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로 회비 그때 17만 원 냈는데 그거를 진짜 회비도 아닌 거예요. 새끼 밥에 계속 누워 계셨지. 네. 그렇게 너무 심하게 계셨네요. 어떤 때는 제가 8시도 안 되고 갔어요. 그 도와주시는 분 누가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가서 제가 가서 잠 못 자고 청소한다니까요. 문 다 열어보고. 그런 적도 있고. 그거 너무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내 자는 모습을 딱 보더니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는가 봐요. 보더니 이제 우리 큰애가 그래요. 아빠, 숨 안 쉬는 무호흡증 검사를 한번 가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숨을 안 쉬고 자나?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숨을 안 쉬는데 보통 한 30초, 1분 이래 안 쉬어야 되는데 아빠는 내가 시계를 재보니까 5분도 넘게 숨을 안 쉬고 잔대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안 쉬면 죽죠. 네.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병원에 대학병원에다가 이비인후과에 이제 과장님한테가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무호흡증 때문에 애가 죽을 것 같다 하는데 전에는 잠 못 자가지고 내가 난리를 났는데 전에 잠 못 잔다 했죠. 하면 그 이비인후과도 갔거든요. 내가 잠 못 잔다 했는데 잠을 너무 깊게 자버리가 제가 죽어본다 하는데 이거 오해하면 좋겠나 하긴 해. 그거 검사하는 게 있대요. 그때 당시 검사하는데 50만 원이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9시 내가 검사를 시작해가 아침 6시까지 독방에서 이 기계를 쫙 붙여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거 실험하는데 제가 희한한 걸 해봤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수백 개를 전부 칩을 다 붙여요. 하여튼 팬티하고 난닝을 딱 입고 다 붙여서 그래서 이제 자라고 이렇게 이제 9시 되면 주무세요 하면서 이제 한 8시 반쯤 되면 주무시든지 테레비 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놔두고 독방에서 다 나가버려요. 자기들은 밖에 컴퓨터 보겠죠. 그래서 자고 제가 또 자다가 눈 떡 뜨니까 6시예요. 아침 6시? 아침 6시예요. 그래서 떡 뜨고 이제 검사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는 날 제가 또 과장님한테 저 무호흡증 많아요. 무호흡증 없어요. 근데 되게 궁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가있기네. 그 기계를 붙여가 잠이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딱 붙이면요. 다른 사람은 숙면, 이게 이제 보통 잠을 자는 데는 도입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장기, 안정기 당하는 것처럼 안정기가 돼야 숙면 상태인데 보통 사람은 기계를 붙여가 숙면 상태를 아무리 오래 가는 사람도 30분을 완전 숙면을 못 취한대요. 근데 당신은 뭐냐는 거예요. 당신은 9시부터 6시까지 완전 숙면을 취해보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걸 붙이가 이게 머리에 막 쇠를 다 박아놨는데 그걸 붙이고 어떻게 자세하면 안 털고 완전 숙면을 취하실 수 있냐?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9시간을.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6시 일하는 거예요. 보통 12시에 자면 제가 6시 일하는데, 9시부터 자라 하는 바람에, 저 그냥 잤어요. 이랬거든요. 그래, 뭐 하시냐? 저한테 자꾸. 그리고 뭐 하기는 뭐예요? 제가, 명상하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날은 명상 책자를 한 개 들고 왔어요. 책자를 그날 이제 들고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그게 뭔데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 책자를 주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이거만 해요. 아니, 이게 이상한데? 하면서 숙면을 9시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누구도 없다는 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숙면 취해도 2시간? 잠 잘 자는 사람이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되는데. 깊은 숙면을 말씀하시는 완전 숙면. 그냥 자세히 가니까 완전 숙면 상태에 갔다가 6시 대에 완전 숙면 상태에 바로 눈 떠본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야, 처음 봤대요, 이런 도표. 도표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 끝나보는 거예요, 사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내가 이걸 명상을 해서 이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 들어도 신기하네요. 저 진짜예요. 그거 제가 안 그래도 명상해가지고 이거 한 2년 돼가지고 제 몸 아픈 거는 지금 완벽하죠. 그리고 2년쯤 돼가지고 제 몸이 이때까지 제가 산 것 중에 컨디션이 최상 상태.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누가 물으면은 나는 25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25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 그때의 그 몸 상태를 저는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상하고 한 2년쯤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쭉 그 상태를 저는 체력적으로는 거기에 딱 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드시는 약도 없으세요? 약 한 개도 안 먹어요. 저는 약 먹은 적도 없고 병원도 안 가요. 검진 안 해요. 그 전에 완전히 종합병원이셨잖아요. 그 전에는 저는 안 아픈 데고 저는 허리가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운동을 못 했어요. 그 허리도 더 아픈 게 또 있나요? 진짜로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고 뭐가 딱 끊어졌어요. 이거 명상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몸이 이렇게 바뀌어 보는 거 처음 봤어요. 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로 막 제 이 생각 하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모든 게 다 저한테는 어떻게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은 어떻게 변하셨어요? 제 마음이 그 전에 아프고 진짜로 옛날 것이면 지옥이라 그래야 되겠죠? 지옥 속에 있다가 천국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 이렇게 서서히 바뀐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한순간에 제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걸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진짜로 제가 몸이 아팠거든요. 아프다가 한 2년쯤 됐을 때 순식간에 오늘 요 시간까지 아팠는데 바로 1초 뒤에 제 몸이 한 개도 안 아프다는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국 상태로 쭉 살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 명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자꾸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에 별로 좀 효과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 시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자기가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내 생각하고 내 그 부정적이고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두 사람 다 너무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네요. 원래 이제 이 명상은 제가 1년 먼저 했어요. 제가 1년을 먼저 했는데 1년 동안 집사람한테 명상 한번 해봐라. 진짜 좋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고 아픈 몸이 서서히 좋아지면은 한번 해봐라 이거 좋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아마 지나고 이래 보니까 좋은 차 좋은 거 하고 싶어서 좋은 차 좋은 거를 다 하고 싶어서 만약에 해봐라 하면 명상하러 가구나 네. 제가 가게를 봐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저 혼자 12시간을 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니까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명상이야기 입에다 명자도 안 떼있는데 집사람이 보따리를 사고 명상센터를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딱 부탁하는 거는 거기 어떻게 가는데 방법 좀 알려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알려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건 이제 그때 내가 몸이 아팠으니까 네. 집사람 몸이 아팠으니까 거기 설 전이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혼해서 설날 이제 시집에 집사람이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안 간 날이 그 날이에요. 마음수련 명상은 나에게 땡땡이다. 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마음수련 명상은 나에게 새 생명이다. 저는 명상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 이제 제가 이 세상에 마지막을 진짜 맞이할 것인지 그 일각을 다투면서 제가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살았는데 지금은 그 전에 나는 없고 새로 태어난 나만 지금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쭉 살고 싶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 명상을 모르시는 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아마 어느 누구한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지식이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도 가서 혹시 무슨 최고 지금 상태로 만족이 100%다 만족을 하냐고 물으면은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상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된다. 내가 100%선이야. 뭐든지 내가 하는 거는 100%까지 다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거를 장담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작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명상을 시작만 해보면은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이런 게 또 내 안에서 내가 이런 나가 있구나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찾아서 자기가 더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앞으로의 삶이 누구나 다 같이 가져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너무 전 오늘 이 서두에 평범한 사람을 네. 이렇게 초대했다 했는데 뭐 스토리가 아주 강력한데요.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